정어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어리는 궁금해에서 처음 인사드리게 된 정어리 PD입니다. 앞으로 정치 1번지에서 언급되었던 내용 중에 정어리원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들 보다 딥하고 진하게 정리해서 전달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주제는 대통령의 나토 불참 괜찮았나? 입니다. 이번 주 초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과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 선언으로 시끌벅적했죠. 어느새 나토 정상회의는 마무리되었는데요. 한국은 회원국도 아닌데 나토가 무엇이기에 임기 초 분주한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여부에 그리 이목이 쏠렸었는지, 위성락 안보실장이 대신 다녀온 지금 그 선택이 괜찮았던 건지 이번 주 정치 1번지에서 오갔던 나토 이야기를 돌아보며 좀 더 깊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불참에 대해서 보수 측에선 나토와 인도태평양 4개국, IP4의 연합이 중요하다. 러시아의 무기 지원이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라며 맹공을 펼쳤었는데요. 특히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외교적 왕따 자초라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공격하기도 했었죠. 김병주 의원은 이런 주장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토가 뭡니까? 북대서양 군사협의체거든요. 예. 우리는 나토 회원국이 아닙니다. 저보국이죠. 예. 그래서 나토는 사실은 그동안 뉴질랜드, 호주, 일본, 한국을 엮어서 중국과 러시아를 봉쇄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토에 참석한다면 단지 군사 안보 차원만의 협력을 위해서는 아닐 겁니다. 점차 규모가 늘어나는 방위산업협력, 원전협력 등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논의들이 꽤 많이 오갈 수 있거든요. 나토 참석은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 기회라는 해석도 있고요. 정어리원 분들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나토에 초대받고 3년 연속 참석한 대통령이란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게 윤 전 대통령이 뭔가 특별하게 잘해서라기보다는 그동안 변화해온 국제 정세 때문입니다. 나토는 2022년 마드리드 정상회의 당시 IP4를 처음으로 정상회담에 초청했는데요. 북대서양 국가들의 군사협의체에서 갑자기 태평양 국가들을 왜일까요? 잠시 시간을 거슬러 나토의 설립 당시 상황을 살펴볼게요. 2차 세계대전 직후 전쟁에서 패배한 독일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4개의 나라가 들어와 분할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없었겠죠? 소련은 자신의 점령 지역에 사회주의 정당을 세우고 슬슬 다른 지역도 넘보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러자 미, 영, 프 3국은 야, 안 되겠다. 우리 뭉치자 해서 점령 지역을 통합하고 새로운 화폐 마르크를 만들어버려요. 이때부터 소련의 동독과 서방국의 서독은 완전히 다른 사회로 갈라서죠. 이때 어라라! 위기감을 느낀 소련이 베를린을 봉쇄합니다. 소련의 점령지 한가운데 위치했지만 수도라는 이유로 사분할되어 있던 베를린에서 자유진영을 고립시키려던 거죠. 그래서 베를린을 살려라! 서방국들의 베를린 공수작전이 시작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군사동맹이 나토의 시초인데요. 미영프 외에도 소련의 팽창을 경계하다가 베를린 봉쇄에 충격을 받은 서유럽 국가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을 향해 당시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이 이렇게 말했죠. 서유럽 자본주의 형제들이여, 다음에 전쟁이 나면 소련과의 세계대전이 불보듯 뻔해. 그때 우리 뭉쳐서 함께하자. 이렇게 모인 12개국이 나토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공산주의를 막기 위한 군사동맹이었던 거죠. 다시 현대로 돌아오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굴기, 러시아와 중국의 밀착, 공산주의 소련을 저지하기 위해 시작된 나토는 이제 중국도 신경이 쓰입니다. 북대서양 국가들의 군사협의체에 태평양 국가들을 초대한 이유요? 야, 너희도 자유민주 진영이잖아. 중국, 러시아 같이 견제해야지. 이런 겁니다. 사실 나토는 2010년대 초반부터 문서를 통해 IP4와 공식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했고 2016년부터는 북한 문제에 대한 회의를 함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점점 강경해지는 중국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합되면서 IP4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점에 나토 정상회의에 초대받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나토 참석은 자연스럽게 반러 반중 메시지로 보여졌는데요. 심지어 22년 정상회의에선 일명 탈중국 선언으로 한중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죠. 대중국 수출은 급감하고 수교 이후 처음으로 대중무역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아니, 자유민주 가치도 중요하지만 경제에 미칠 영향은
생각 안 한 걸까요? 게다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참전에 엄청 신중하던 서유럽 국가들보다도 노골적으로 편들기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결국 지금 북한과 러시아는 둘도 없는 동맹으로 어느 때보다 끈끈해졌네요. 김병주 의원이 말했던 게 바로 이런 맥락이었을 겁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의 이슈는 중동전하고 우크라이나전일 겁니다. 예. 그럼 거기 가면 어느 한편에 서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정말 모두가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하플의 대명사 가로수길과 강남역 사거리가 텅텅 비었다는 게 상상이나 되세요? 근데 그게 현실이라고 하네요. 아니 이게 진짜 무슨 일이냐고요. 지난달 한국은행은 불확실한 국제정세와 미 관세 정책 때문에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진다며 기존에 예측했던 경제 성장률을 대폭 낮춰서 발표했어요. 그러니 청년들도 힘듭니다. 지난달 직장을 못 구한 청년들은 코로나 시기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아졌고요. 문제의 쉬었음 청년도 50만 명을 돌파, 통계 이후 최대치라고 합니다. 한은이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880조로 경제 성장률보다 갚지 못한 빚이 더 많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계 빚이 많은 나라라는 거 체감되시나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역 상황은 더 난감합니다. 통계청은 17개 시도 중 10곳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침체, 둔화, 위축.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니 언제? 그래서인지 나토 회의가 진행될 때 이재명 대통령은 네덜란드 헤이그가 아닌 호남에서 타운홀 미팅을 가졌습니다.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거죠. 그리고 다음날 국회 시정연설이 끝나고 나서는 용산 골목의 대구탕집에서 식사를 하며 또다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집들이 하듯이 용산 주변 상인을 찾아 인사드리고 싶다. 이 말은 어려운 경제에 몸과 마음이 힘든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나토 정상회의는 25일 마무리됐는데요. 회원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주장했던 국방비를 GDP 대비 5% 수준으로 올리는데 합의했다고 해요. 그러면 위성락 안보실장이 대신 참석한 IP4와 나토의 회의는 어떻게 됐냐고요? 한국 방산업계에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IP4와 나토 간에는 최초로 공동성명서가 발표됐는데 이게 서로 간의 방산 협력을 늘리자는 내용이었거든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IP4의 수장들이 직접 만났으면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기내식을 먹는 대신 용산 골목에서 대구탕을 먹은 것은 현명한 선택이었을까요? 정어리원 분들의 생각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정어리 PD는 다음에 또 더 알찬 컨텐츠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